제가 좀 준비하는 게 있어서 올 봄부터 해서 계속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일본? 규슈. 큐슈. 네, 규슈의 캠핑장은 현재 한 50개 정도 돌았어요. 50개 돌고 이번에 규슈가 이제 우리 제주도보다 약간 남쪽이잖아요. 네. 굉장히 따뜻하고 그래서 또 요즘 비행기 값도 싸고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얼마예요, 얼마 규슈? 뭐 공항에 따라 달라요. 후쿠오카, 뭐 사가, 또 오이타 이런 쪽으로 나가사키에서 이제 공항에 따라 다르긴 한데 후쿠오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저가로 하게 되면 뭐 왕복 한 20만 원이 안 드는. 네. 아니, 후쿠오카 가서 거기서 규슈로 가야 돼요? 규슈 안에 후쿠오카가 있고 사가가 있고 뭐 오이타가 있고 구마모토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규슈가 큰 거예요? 이제 일본 땅덩어리를 보게 되면 후쿠오카를 가봤는데. 제일 밑에 있는 땅덩어리죠. 이 커다란. 네. 거기까지. 예. 후쿠오카 싸잖아, 그래도. 그러니까요. 많이들 가요. 제주도 부산에서 배 타고 가도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부산에서 예. 배 타고 가니까 밤에들 갔죠. 요즘 보통 아침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싸서 그리고 이제 뭐 서울항공 같은 데서는 에어서울 같은 데서는 민트 패스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런 약간 좀 변두리 도시죠. 네. 이런 섬을 한 3번 갔다 오는데 9만 9천 원짜리 뭐 이런 왕복 티켓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들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후쿠오카 같은 데 가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얼마 시내에 전에 많이 나왔죠. 그렇게 방송에도. 대마도도 그렇지만 또 후쿠오카도 굉장히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후쿠오카는 예전에 스노픽 한국에서 엄청 비쌌을 때 거기 가서 장비 사다가 한국에서 많이 팔았어요. 최근에는 스노픽 매장을 일본에 가도 한국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옛날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네. 랜드락 2개 사오면은 비행기표 뽑았어요. 그런 얘기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랬어요. 구매 대행들 많이 하시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 우리가 많이 가는 나가사키나 후쿠오카, 오이타 쪽에 있는 캠핑장도 있지만 좀 특별하게 고토 열도라는 곳을 소개해드릴까요? 네. 일본의 나가사키 바로 왼쪽을 동중국해라고 해요. 중국이요. 동중국해. 동중국해. 예, 동중국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대마도에서 일본 사이에 있는 열도예요. 열도인데, 거기가 140개 섬이 모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섬이 있는데, 고토 열도라고 하는데, 뭐 커다란 섬들도 있고. 거길 다 다녀오신 거예요? 다 다니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일본이 참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한국 섬을 좀 많이 다녔잖아요. 네. 제일 아쉬웠던 한국 섬은 캠핑장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국립공원 캠핑장 해봤자 관매도 하고 도초도밖에 없는데 그럼 가는 곳마다 캠핑장이 있어요. 일본 섬. 그래서 이제 분화구에서 캠핑하신 거기가 거긴가요? 분화구요? 분화구 같이 생긴 마을에서 죽지. 분화구가 아니고요. 네. 해변. 해변이었나요? 아니, 제가 인스타에서 그런 사진을 봤던 것 같아가지고 혹시 말씀하시는 데가 거긴가 했어요. 말씀하세요. 예. 분화구는 거기는 아니고 이제 규슈 안에 있는 산이요. 예, 산 네. 쪽이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어딜 가더라도 야영장이 있든지 폐교를 이용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일본의 섬들이 되게 화산섬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형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을 자전거를 돌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네. 아무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섬에 갔을 때 그 섬에서는 관광협회에서 나와서 항상 지도를 가지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당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맞게끔 지도를 받게 되면 우리가 트레킹을 할 건지 아니면은 야영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택시를 불러서 가야 하는지 감이 오잖아요. 가이드가 한국말도 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지도들이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는 지도들이 있어요. 거기요? 규슈 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런지 한국어로 되어 있는 지도들이 있어서 지도를 보게 되면 대충 우리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여행이라는 것이 이제 혼자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어떤 여행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가이드 한 사람씩 붙기 마련이죠. 그래서 가이드를 통하게 되면은 대화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일본어 다 좀씩 하잖아요. 저 전혀 못해요. 일본어 勉強しました. 전혀 못하고, 그러니까 일본 갔을 때도 그건 아시겠지만은 자꾸 말 시키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뭐 됐어요? 와타시와 가까워진 데스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말 안 걸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일본은 즐기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캠핑 테마라면은 되게 일본의 자연을 바로 앞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니까 좀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일본 배가 좀 비싸긴 해요. 네. 비싸긴 한데 얼마 정도예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그 열도에서 열도 사이를 가는 배 말씀하시는 그 섬에서 섬으로 거예요? 가기를 섬에서 하거나 네. 아니면 육지에서 이제 섬을 가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되는데? 우리 큰 배 같은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 2배면 얼마고? 3만 원? 4만 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두 가지가 회석선이 좀 비싸고 다음에 이제 그 차도선이라고 하죠. 네. 페리 같은 경우 좀 싸잖아요. 네. 그 페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2시간 반, 덕톡톡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10,000원이 좀 넘죠. 두 배가 아니에요? 그래. 그게 한 4만 원 정도 돼요. 한 4배 정도 비싸네요. 비싸네. 이 배가 좀 비싸요. 대신에 그 배 자체도 굉장히 그 준 크루즈식으로 뭐 라면 자판기도 있고 뭐 화장실 너무너무 깨끗하고 상태가 좋네. 예, 뭐 칸마다 TV 다 돼 있고 되게 상태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그 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먹거리라든지 야영 시스템이라든지 거기다가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이제 자전거 타는 그런 거라든지 제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캠핑 장비는 얼마나요? 캠핑 장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은 개인별로 받잖아요. 사이트 일본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이트별로 받는 게 아니고 개인당 받는데 어른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그 1,500엔 정도, 15,000원 정도 되죠. 예, 일반적으로 더 비싼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지만은 근데 그 고토 열도의 특징은 물빛이 굉장히 좋아요. 거의 오키나와의 버금가는 물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날씨가 청명하죠.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 많잖아요. 근데 네. 그 미세먼지가 없고 대신 그리고 물이 맑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섬과는 달리 인구수가 꽤 돼요. 우리나라 섬에는 뭐 인구 뭐 1,000명 이상 되는 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작은 섬에도 인구가 보통 1,000명이 넘어요. 그럼 재발 시설이 다 있겠네요. 그렇죠. 슈퍼나 이런 거. 슈퍼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어떤 섬은 라이브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서 되게 그 뭐 즐길 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일단 섬 들어가면 카드 안 그쵸. 되고 뭐한데 불편하고. 슈퍼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노자키 섬이라고 있어요. 그 섬은 그 무인도예요. 그 섬이 무인도냐면은 거기 성당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세계문화유산에 이번에 등재가 됐어요. 되게 유명한 그 성당에 있는 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먹기 힘들어지니까 다 육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섬에 있는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20년 전에 무인도가 됐는데 그 학교에 관리인이 하나 들어가서 관리를 해요. 교실 숙소로 나눠주고 거기 신청해서 들어가면은 교실에서 잘 수 있게 해주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사슴이 한 700마리가 돌아다니는 섬. 사슴이 700마리 돌아다니고 밤에 못 나가게 해요. 멧돼지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섬이 제가 약간 그런 표현도 좀 했습니다만은 무인도인데도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되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한국인으로는 거기서 사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다고. 아, 정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2번째 갔는데도 그 자연이 그냥 그 사케를 먹다가 병이 있잖아요. 사케병이 그대로 치우질 않고 집은 부서진 대로 사케 병들 쌓아놓은 대로 변기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놔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고스란히 나간 흔적 그대로 놔뒀고 그 위를 사슴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되게 특별했어요. 그리고 섬 자체가 그 화산 지형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산 지형이라서 되게 특별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섬들도 그 되게 뭐 섬과 섬에서 이어가긴 하지만은 그 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는 노선들이 있어서 들어갈 때 신청을 따로 해야 되거나 우리나라는 다른 점이 그러나요? 있어요. 네. 그냥 끊으면 돼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돼요. 그냥 그냥 끊으면 돼요. 버스 타듯이 그냥 끊어서 가면 돼요. 어떤 섬이든지요? 예. 일본은 뭐 섬에 가기 전에 물론 예약 시스템도 돼 있긴 하죠. 캠핑장 같은 데는 예약을 미리 해야 되죠. 예, 전화로 주로 합니다. 전화로. 예, 일본은 그 캠핑장 예약을 주로 전화로 해야 되고요.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 어떡하죠? 그 사이트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단독 사이트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소속인 지자체의 어떤 그런 관할되는 곳 있잖아요. 뭐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곳에서 관리처에서? 해도 되고 요즘 같은 계절에는
그냥 가서 뭐 캠핑을 하겠다 그러면은 관리인이 내가 5시 퇴근하니까 알아서 하다 가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일본은 아무 데서나 캠핑하면 안 돼요. 근데 정해져 있어요. 거기만 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섬만? 캠핑장에서만 캠핑을 해야 되고 대부분 지역이 그 국립공원 지역에 속해 있어서 우리 같이 뭐 바닷가에서 아무데나 텐트 치고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문제가 소지가 될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야영장에서는 야영장이 많으니까 하면 되는데 만일에 그 관리인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아서 특히 가을 뭐 이런 지금 계절에도 지금 기온이 한 18도, 15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본은 따뜻해요. 따뜻한 편이라서 그런 여행을 가게 되면은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세이브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본이 보통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그 아무리 후진 동네를 가도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맛집들이 있어요. 맛집들이 있지. 그런 데서 특별한 음식들. 이번에는 제가 고래 카레를 먹어봤어요. 고래고기 카레. 고래 고기 네, 카레요? 그쪽 섬들이 다 옛날에 그 포경으로 되게 유명한 고래잡이로 유명하던 섬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그 고래에 대한 요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래를 잡는 게 합법화되나요? 네, 그렇죠. 거기는. 네. 그래서 고래를 이제 사용해서 만든 카레? 네, 맛있어요? 카레. 아, 일행 중에서 한 번은 못 드시더라고요. 아니 네, 고래 비리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상한 비소를 지으셔가지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예. 어찌 조용히 넘어가나 했네. 말문 막히셨네. 아니, 회도 있어요, 회? 고래 있죠. 아니야, 고래회 말고 그냥 다금바리나 뭐 광어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일본도, 없어요? 그거 먹죠. 왜, 있죠. 예, 선어니까. 선어고, 제가 톡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나라 섬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가고 싶은 섬 해서. 그렇죠. 예. 투자를 많이 하고, 네. 뭐 섬에 선정되게 되면은 연간 뭐 5억씩 뭐 4년간 제공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섬에 길도 닦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머무는 섬을 만들기 위한 준비들을 하는데, 벽화도 그리고.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맞아요. 어떤 섬이든지. 근데 저는 이번에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설에 투자하기보다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섬에 가기가 두려운 이유가 아는 정보들은 인터넷을 뒤져서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섬에 떨어지면 지도 하나 없어요, 우리는. 지도 하나를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안내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큰 이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마을 청년. 뭐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그걸 가이드 해주거나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괜찮다, 진짜. 근데 일본은 웬만한 섬들은 그럼 아볼타가 다 가서 있으면 관광 이제 캠핑장 협회에서 거기에 살겠다. 조그맣게 테이블을 놓고 네. 뭐 굉장히 지도들도 비치돼 있고 그런 것들도 안내해주고 항구 입구에. 네, 꼭 있어요. 현탁장 여객선 터미널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있어서 뭐 특산품들도 좀 살 수가 있고. 왜 우리나라도 추자도 가면 거기에 다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 터미널에. 꽂혀 있긴 들어가면. 한데 사실 좀 누군가는 얘기를 해서 나는 야영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1박 2일로 왔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데가 있다 얘기를 좀 나누면서 나의 여행 스케줄을 잡아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뭐 썩 잘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좀 그런 걸 개선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저기 지자체도 얘기 좀 하세요. 그러게요. 뭐 신안군에다가. 예를 들면 전혀 섬에 머무는 상주 직원을 하나 뽑아서 뭐 이렇게 아우타님을 내주고. 추천합니다. 섬으로 보내자, 아볼타를. 그러니까 섬이 많잖아. 내가 섬을 다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그 사람이 혼신의 어떤 그런 성의를 다해서 그런 걸 안내하고 섬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역할을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좋겠네요. 그것도 한 가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섬 화폐가 있어요. 아, 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그 화폐를 바꾸게 되면은 5,000엔을 바꾸면 6,000엔을 줍니다. 6,000원짜리 이제 쿠폰을 주는 거죠. 그럼 섬에 가면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약간의 불합리한 게 있어서 여행사들이 뭐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다른 곳에 쓴다든가 이런 뭐 안 좋은 게 좀 있긴 했지만은 이제 그거의 어떤 효과적인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생각들. 자꾸 기발한 생각들을 좀 만들어내서 섬으로 많이 이제 관광객들이 오게끔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좀 그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국내 섬을 돌 때는 섬이라서 좋잖아는 책을 냈으면 네. 일본은 뭐라고 냈나요? 아, 제가 일본 책 준비하는 거는 사실 그런 섬책은 아니에요. 일본 규슈에 있는 캠핑장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인데, 이번에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아마미 제도라고, 군도죠. 아마미 군도라고 오키나와 이쪽에 있는 섬을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은 또 다른 느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화에도 나와서 안경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봤더니 되게 잔잔하고 사색을 즐기는 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던 곳인데, 다녀와서 또 제가 만들어 온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나중에 같이 가시죠 한번. 한번 같이 가시죠. 따라가고 캠핑 싶어요, 찌라시 진짜요. 한번 해서 모집해서 한번 가요. 아, 좋죠. 네. 고소문 이제 문 닫은 거예요?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닫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세금도 많이 나오고. 캠핑 찌라시에서 고소문 다시 들어야겠다. 알겠습니다. 네.